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애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을 때 엄마는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느티나무 라디오입니다. 고요한 시간,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듯 그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내 전부인 너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잠시 그분에게 빙이 되어 여러분께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5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다 큰 아들, 그리고 시집간 딸아이 하나.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단란한 가정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애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라는 핑계로 집에만 머물고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아니까요. 조금 늦으면 어떠니,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지 하며 격려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잘 먹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가 되니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옵니다. 늦잠 자는 아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 밤새 뭘 했나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게임이라도 한 건 아닐까? 쓸데없는 고민에 잠 못 이루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감과 동시에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하는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다들 자식 자랑뿐이에요. 누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가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더라.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꾸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창피하고 가슴이 저며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우리 아들이 혹시나 문제 있는 아이로 비칠까봐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기분, 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허탈감과 무력감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저를 덮쳐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돋보기 안경을 쓴 제 눈은 언제나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눈가에는 웃을 일 없던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박혀있죠. 입꼬리는 축 처져서 아무리 애써 올려보려 해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젊었을 적 친구들이 너는 웃는 게 참 예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억지로 웃는 표정조차 어색할 뿐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마치 며칠 밤낮을 세워 고통스러운 고민에 시달린 사람처럼 초췌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밤 아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니까요. 혹시 저 불빛이 내 아들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아니라
그저 헛된 시간을 태우는 불씨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제 얼굴에는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의 앞날에 대한 제 불안과 걱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엄마는 자식 거울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자식이 비쳐 보이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안쓰럽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당함, 아이들을 키우며 가졌던 열정 같은 건 온데간데없고 그저 늙고 지친 한 엄마의 얼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집안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아니, 무의도식의 증거들이 박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로 나오면 소파 위에는 어젯밤 아들이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리모컨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텅 빈 컵라면, 용기와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뒹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게 엄마,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곳은 아들 방입니다. 늘 닫혀있는 그 방문은 제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혹시나 제가 문을 열면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어 청소를 하러 들어갈 때면 제 심장은 요동칩니다. 방 안은 늘 어둡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려 해도 왠지 모르게 그 공간 자체가 무거운 공기를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책상 위 먼지가 소복이 쌓인 전공 서적들 옆에 며칠째 열리지 않은 취업 정보지가 꽂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마셨을 법한 커피 믹스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컴퓨터 모니터는 켜져 있지만 화면에는 엉뚱한 게임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이 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 시간에 차라리 이력서라도 한 장 더 써보지 하는 한탄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아들 방 한쪽 구석에는 언젠가 제가 사준 비싼 정장이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취업 면접 때 입으라며 큰맘 먹고 사줬던 옷인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마치 아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상징하는 듯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정장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대체 언제쯤 저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갈 거니? 하는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가끔은 일부러 아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방 좀 치워라.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나 알았어요 라는 건조한 한마디를 툭 던질 뿐입니다. 그 싸늘한 반응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나를 엄마로도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사다 놓은 비싼 소고기나 과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대신 인스턴트 식품이나 배달음식 용기만 쌓여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들이 제 속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친구들에게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남편에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엄마로서 실패한 걸까? 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기분,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할까요? 제 아들은, 그리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지독한 답답함, 이 끝없는 자책과 원망 속에서 저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저 언젠가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네, 잠시 내전부인 너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이 사연은 비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감정의 무게는 심리학적으로 자녀와의 과도한 동일시와 부모의 자기 정체성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녀와의 과도한 동일시는 엄마가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온전히 투영하며 시작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녀가 흔들리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이는 겁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가 단순히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생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시가 깊어지면 부모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가졌던 꿈, 열정, 가치관이 흐릿해지고 오직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에만 매몰됩니다. 자녀의 삶이 멈춰서자 자신의 삶도 함께 멈춰선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기보다 자녀의 거울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염려와 기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최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방식이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 서 있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이 얽혀 발생한 결과이지 오롯이 당신의 양육 방식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엄마이기 이전에 온전한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지? 당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 아래 댓글로 혹은 저희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깊어가는 밤, 당신의 마음속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